17호 태풍 타파가 제주를 지나 부산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7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제주에선 하늘과 바닷길이 모두 끊겼고 부산에서도 한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서울 방대동 자택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 교수의 검찰 소환에 대비해 가족 모임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국 지키기와 조국 버리기를 두고 민주당 안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며 개인이 잘 사는 민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제1평화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꽃보다는 연기가 많이 나는 옷감이 타서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현재 제주를 지나 부산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시간쯤 뒤인 밤 10시쯤엔 부산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현지에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영진 기자, 지금 서 있는 곳 뒤로 보이는 파도가 매서워 보입니다. 비바람이 거센가요? 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수변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성인 남성이 저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비까지 세차게 내려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몸으로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산과 광주, 경남 등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들이 밀집한 해운대구에는 이른바 빌딩풍 영향으로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초속 5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까지 공식 황시수 기준 87mm의 비가 내렸는데요. 부산 기장군의 경우 18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어젯밤 10시 25분에 노후 주택 한 채가 무너져 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고요. 부산 해운대구에선 목욕탕에 설치된 대형 유리창이 깨져 인도로 떨어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이 밖에 옹벽이 넘어지거나 가로수가 뽑혀나가는 등 오후 4시 30분 기준 34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해공항 오가는 항공편 169편이 결항됐는데 앞으로 결항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공항이 상륙하는 모든 항공기도 결항됐습니다. 부산시와 경남 거제시를 오가는 거가대교가 폐쇄되는 등 교통통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은 밤 10시쯤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상청은 밤사이 강한 바람으로 철저히 대비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제주에는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늘길과 바닷길 모두 막혔습니다. 곳곳에서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신호등이 부러진 채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제주에선 지금까지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은 모두 결항됐고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내일 밤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더 올 걸로 예보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산 걱정이 안 돼, 이게. 밤새도 잠만 들고 떠내려 갈까 싶거든. 아이들은 여기 없고.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강원과 전남, 경북 등지에선 7,300가구가 정전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10m 아래로 추락해 승객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교회 외벽이 무너져 50대 여성이 머리를 맞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검찰 수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때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피의자와 달리 비공개로 소환을 하면 오히려 검찰이 정 교수를
특별 대우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오늘 막바지 보강 수사에 주력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중학교와 관계자 사택에 추가로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주요 피의자와 달리 비공개 소환하면 검찰이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소환되면 서울중앙지검 현관 1층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표창장 위조 시점과 방법을 특정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피의 설립과 경영 전반에 정 교수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회사 관계자 진술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 교수 조사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도 직결돼 있어 현직 법무부 장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실제 모습이 포착된 적은 없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관심이 많았는데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남편인 조국 장관과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딸도 함께였습니다. 검찰 소환에 대비해 가족회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그제 늦은 밤 촬영된 사진입니다. 바로 옆엔 검찰 소환이 임박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서 있습니다.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가방을 맨 정 교수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조 장관이 외부에서 정 교수를 차에 태우고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장관 도착 직전엔 집으로 들어서는 딸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 교수의 모습이 노출된 건 지난 5일 동양대 CCTV에 담긴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 연구실 컴퓨터 등을 빼낸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란 취지입니다. 쓰려고 가져왔는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져있다가 냅니까? 정 교수는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 사모펀드 투자 등 추가 혐의로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추석 연휴 전에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했었습니다. 취재 단계부터 이 병원에 어떻게 입원한 걸까 궁금했었는데 이 병원의 원장이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조국 장관과 병원장 자신이 함께하는 후배의 소개로 정 교수가 입원했다는 겁니다. 정 교수가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다만 입원과 치료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입원했던 서울 동작구의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원장 A씨는 채널A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내가 동시에 하는 후배가 정 교수 치료를 대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 교수는 스트레스가 심해 병원 치료가 필요했고 조용히 치료받고 싶어해 병원을 소개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병원 7층에 입원했는데 7층에 입원한 환자는 정 교수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 교수의 입원 사실은 보안 사항이었습니다. 병원장 A씨는 정 교수 입원과 치료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가 7층에 혼자 입원한 건 맞지만 자기 공명영상 MRI 검사실이 있어서 다른 환자들의 접근이 금지된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진료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병원 직원의 말은 실수라며 정 교수의 입원 사실이 당시 보안에 붙여진 건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법조팀 권솔 기자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건 처음이죠?
네, 그동안 조 장관 가족의 모습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조 장관이 가족의 입장을 대신 밝히거나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에 반론글을 써왔는데 그제 금요일 밤 부부가 나란히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네. 그제는 조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한 날입니다. 낮에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또 밤에는 검찰 수사 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수사 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스펙 부풀리기, 장학금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장관의 딸도 이번에 처음으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올해 1학기 휴학을 마치고 2학기에는 복학을 신청한 걸로 전해졌는데 학교와 집 근처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네. 조 씨는 이미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가 소환되면 딸 입시 비리 의혹 조사부터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혐의뿐 아니라 키스트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과정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그젯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사에 구체적으로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그 세계 변호사협회, 그러니까 IBA 총회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날이었는데 조 장관이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IBA 총회는 전 세계 130개국의 변호사 6,000명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네. 2년 전부터 사법부와 법무부 수장 등이 준비해온 큰 행사인데 조 장관은 불참한 겁니다. 원래 오늘 개막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으로 출발하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됐고요. 조 장관이 대신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결국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불참을 했는데 불참 이유는 그럼 뭡니까? 오늘 행사에는 대법원장이라던가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고요. 법무부에서는 차관이 장관 대신에 참석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 환영사를 하는 게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아들과 서울 모처에서 식사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권 기자, 이 사실 가장 큰 관심사는 정경심 교수의 소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제 부르는 겁니까? 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공개 소환도 검토 중인데요. 아직까지 소환 일정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정 교수 조사가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곧바로 연결돼 있는 만큼 피의자 신문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법조팀 권솔 기자였습니다. 네, 이처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해오자 그동안 조국 장관을 엄호했던 여당 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소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가 당의 조국 지키기에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한 초선 의원은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되면 관련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을 엄호했던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여론이 아닌 일부 핵심 지지층만 쳐다보고 있다면서 당의 상황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측은 아직 조 장관의 혐의가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서 당청은 조 장관 임명 이후에도 악화되는 민심에 당내 분위기가 술렁이자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걸 못 해내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버림을 받을 겁니다. 어렵다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기회라면 기회일 수 있는 이 요즘의 상황에 함께 힘 모아주시리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여당에서 공개적인 조 장관 사퇴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조국 장관을 겨냥하며 삭발투쟁까지 불사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했습니다.
10년 내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룰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민부론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이 부자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는 스타일로 눈길은 사로잡았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팔을 걷어붙인 셔츠에 스니커즈를 신고 무선 마이크를 찬 채 무대를 걸어다니며 발표를 합니다. 효과음을 넣어 집중도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스타일로 30여 분간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삭발투쟁, 장외집회 등 기존 방식과 차별화하겠다며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바쁘게 만들어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소 실력 플러스 알파. 황 대표의 민부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가보다는 가계에 먼저 돌아가게 해 민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 늘려서 정부의 덩치를 키울 게 아니라 국민이 뛰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을 달성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증가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둘러싼 아들 원정 출산 의혹 때문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아들이 이중 국적인지 사실을 밝히라고 압박하자 나 원내대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들 원정 출산 의혹에 휘말린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나 원내대표는 말로만 아들이 서울 출생이라고 하지 말고 이중국적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 당시 1억 피복과 논란까지 거론하며 조속히 대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믿는다면서도 한국 특권층의 더러운 민낯이 원정 출산이라고 적었습니다. 홍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저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2일에는 조국 장관 임명 등을 막지 못했다며 나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홍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 원내대표는 홍 전 대표의 공세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홍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친박계가 나 원내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홍 전 대표를 향해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라고 비판했던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오늘도 자신의 SNS에 내부 총질은 정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다음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현재 복역 중이죠. 경찰이 2,000페이지에 달하는 당시 수사 기록을 청주 검찰로부터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과거 이춘재의 행적을 통해 화성 사건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춘재를 상대로 이번 주 대면 조사를 재개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시로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파일러는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심리 분석을 맡아 여죄를 밝혀낸 베테랑입니다. 이춘재는 앞선 3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상황, 공소시효가 끝나 강제 수사도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낼 결정적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이춘재를 수사본부와 가까운 교도소로 이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내일 청주검찰로부터 넘겨받는 처제 살인사건 수사 기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검경 수사와 재판 기록 등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혈액형과 주거지 등 이춘재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록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 정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춘재와 화성 사건과의 연관성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경찰이 이춘재를 수사하며 주목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춘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길로 이용한 곳인데요. 이 주변에서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겁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의 한 전기회사에 다닌 건 1980년대 말. 당시 본적 주소지였던 진알리에 살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이춘재의 집에서 회사로 통하는 유일한 길인데요. 이 길 주변에서만 모두 3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 2차 사건 피해자는 집 주변 목초지와 농수로에서 발견됐고 3번째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축대에서 안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6차 사건 피해자는 이춘재의 집이 있는 진알리 소재 야산에서 발견됐고 4차 사건도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화성이라는 지역 내에서 사체를 유기한 걸 보면 그 범인이 여기에 대한 지리감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디테일하게 봤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1, 2, 3차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길 계획입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이춘재의 추가 범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 주변에서 줄곧 살았던 이춘재가 어떻게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망을 빠져나갔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패션타운이 위치한 제1평화시장인데 불은 16시간 만인 오늘 저녁 5시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초기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쉴 새 없이 진화 작업을 합니다. 제1평화시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상인 2명이 연기를 마시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3층의 한 여성 의류 매장에서 시작됐는데 밀폐된 공간 탓에 3층 전체로 번졌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히는 듯했지만 새벽 6시 잔불이 옮겨붙으며 확산됐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이 건물 밖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건물 안 의류 매장에서 이 섬유가 불에 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은 물론 수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연기로 뒤덮여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화재가 불꽃이 없이 섬유도 화재다 보니까 열기가 계속 지속되는 훈소 상태의 화재라고 합니다. 화재 소식을 들은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말도 못하죠. 지금 앞이 안 보이지.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지금. 전 재산을 지금 다 날렸는데. 이제 가을 상품 준비해놓고 겨울 거 다 준비해놓고 지금 이제 다 망하게 생겼어요. 제1평화시장은 지난 2015년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는데 불이 난 3층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피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타파로 비상인데 미국은 열대성 저기압 이멜다 때문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최고 1000mm, 그러니까 1m에 달하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의 세계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쏟아지는 폭우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불어난 도로는 바다처럼 변했습니다. Crazy. My daughter driving right now. Are you worried about her? Oh yeah. Oh yeah. 호텔 로비는 물이 들어차 아수라장이 됐고 방송국 직원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 이멜다가 강타한 미국 텍사스주에 최대 1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I hit that water. That was it. Car's floating. Car was floating. Oh yeah, car floating. Well, it was up here. 급류에 바지선 9척이 떠내려가 다리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700여 명이 구조된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What does that say? 수심 10m 바닷속에서 편지와 함께 프로포즈용 반지를 내미는 남성.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인 수중 리조트에서 청혼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안타깝게도 청혼 직후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리조트 직원들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중국 기자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관영 매체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진핑 주석의 사상과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자 생활도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출시한 학습 강국이라는 뜻의 모바일 앱 최시 창구어. 요즘 중국 관영 매체 기자들이 열공 중인 앱입니다. 이 앱에는 시진핑 주석이 꼽은 중국의 3대 사건은 무엇인지와 같이 시 주석 관련 뉴스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마오쩌둥 전 주석 때 홍위병들의 필수품이었던 홍서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중국 공산당은 일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험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 집권 2기를 확고히 하기 위한 건국 70주년 국경절 행사를 앞두고 베이징 도심은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열병식에 선보일 각종 무기들이 도심에 등장했고 천안문 광장 반경 4km 내 도로는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행인들의 통행까지 막히면서 보안요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홍콩 사태의 불길이 옮겨붙을까 베이징은 사실상 준계엄령 상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직급이 사라지고 부장님이란 호칭도 없어진 건데요. 수직적인 기업 문화 탈피에 나선 현장을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 출입구에 직원 간 호칭을 매니저로 통일한다는 안내 입간판이 섰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주부터 5단계였던 직급 체계를 2단계로 확 줄였습니다. 부장님이란 호칭도 사라졌습니다. 수직적인 위계 구조에서 탈피해 일하는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변화로 미래 산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아예 상사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부장님. 날마다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사나 팀원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카페 같은 공간에서 매일 다른 구성원들을 만나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원들은 출근길 앱을 통해 원하는 자리를 예약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팀원분들이 어디 있는지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선이나 회의를 통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불편함은 좀 없었고요. 삼성과 롯데, CJ 등 직급을 폐지하고 호칭을 바꾸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조직 체계도 함께 바꿔야 효과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직무 수행의 체계 또는 직무 수행의 방식, 임금 체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시도들과 같이 발맞춰서 진행이 될 때 기대하는 성과를 호칭과 자리 배치 변화가 기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성능이 우수하지만 가격은 저렴하다는 가성비란 말이 있죠. 스마트폰 시장에선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위 가성비를 내세운 중저가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100만 원 넘는 고가 스마트폰의 판매는 5배나 늘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돌풍의 핵은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입니다. 240만 원의 초고가에도 이달 초와 중순 2차례 모두 출시되자마자 완판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시장에서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t really can be a future of smartphone market, and I find it really useful, actually. LG전자도 고가의 V50 신규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 2위를 탈환한 상황. 비쌀수록 더 잘 팔렸습니다. 올해 2분기 전 세계 시장에서 71만 원 아래의 스마트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적게 팔렸지만 71만 원을 넘는 스마트폰은 더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118만 원 이상의 초고가 폰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고화질 콘텐츠가 되면서 메모리도 올라가는 거고요. 파퓰러하게 깔리기 시작하면은 5G 기능이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그 선택 정도가 더 올라가겠죠. 보통 고가의 신제품을 중심으로 관련 제품이 쏟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케이스라던가 이렇게 부가, 액세서리 그런 거 찾기에도 그 회사의 주력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한 것 같아서.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이 보급형에서 프리미엄 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 뉴욕으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로 인해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2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25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중형 태풍으로 서귀포 부근 해상에서 빠르게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밤 10시에는 부산 앞 해상으로 한반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내일 새벽에는 울릉도와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울산과 포항은 밤 11시부터 자정시기, 또 강릉은 새벽 3시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남부와 경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의 진로와 가장 가까운 제주와 남부, 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요. 많은 양의 비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남부와 대부분 해상에는 이렇게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제주 산지에는 700mm의 물폭탄이, 또 경상 동해안에는 200mm 안팎의 큰 비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경상 동해안 지역에는 2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영남은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도 밤새 비가 이어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무려 800mm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또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초속 35에서 45m의 강풍이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5에서 8m로 아파트 3층 높이에 가깝습니다. 순식간에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해안가 주변 출입 삼가셔야겠습니다. 내일 정오 무렵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요. 모레부터는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A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정한이 앵커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물러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는 매 주말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수빈 앵커가 주말 뉴스A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말 뉴스A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